자, 수사는, 자, 수사, 세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수량을 가리키니까 밑에 수량, 그래서 양수사.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이거고요. 순서를 가리키니까 순서, 그래서 서수사. 그래서 첫째,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쪽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있잖아요. 체어는 조사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요걸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밑에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의 판별이에요. 수사의 판별. 얘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 자, 밑에 첫 번째 거 A 파트 있잖아. 하나의 사건, 한 사건. 자, 요거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 그 공식 끌고 갈게요. 자, 활용하지 않았고요. 뒤에 조사 붙었어요. 그럼 이 녀석은 체언이 되고요. 그 체언 중에서 수사가 될 거예요. 그치, 쉽지, 그지?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얘 활용하지 않았고요. 뒤에 조사도 붙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식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체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바로 관형사라고 보면 되겠죠. 이럴 때 우린 추후에 이 녀석을 수관형사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조사가 안 붙으면 체언이 아니에요. 항상 붙어야 돼요. 선생님, 조사가 생략될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조사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럴 때는 이렇게 품사의 판별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넘어갈게요. 나머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핵심만 가지고 선생님이 치는 거니까. 자, 이 관계연입니다. 별표 3개. 자, 관계연은 별표 3개예요.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아마 요 녀석하고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자, 특징은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의존 형태소는 띄어쓰기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기능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잠깐 해주자. 칠판 한번 봐봐. 여기 나왔으니까 좀 설명해 줄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에서 의미라는 것이 있어.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 첫 번째는 어휘적 의미가 있어요. 어휘적 의미를 우리는 추후에 실질 형태소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어휘 형태소라고도 배운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휘적 의미. 예를 들어서 먹다는 뭐야?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eat.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영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실질 형태소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두 번째. 이 의미는 문법적 의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법적 의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기능과 역할을 얘기해요. 이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의 기능과 역할 자체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거를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이해가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철수가보다 사람이 자, 여기 형태소 나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human.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실질이에요. human. 어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휘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기능 역할을 하죠. 바로 주어라는 것에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걸 우리는 주격조사라고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우린 뭐라고 하니? 그렇지? 형식, 형태소. 왜? 문법적 의미가 있으니까 형식, 형태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봐. 자,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말에 붙어요. 자립성이 없지만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받고요. 서술격 조사이다. 요거만 밑줄 쳐봐. 자, 얘는 활용을 합니다. 일단 활용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용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고, 이니, 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조사.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이에요. 자, 종류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접속조사, 자, 보조사.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접속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중요도라는 것은 오답률이 높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다음이 격조사고요. 그 다음이 보조사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을 쌤이 하나하나 좀 보자. 조사. 자, 첫 번째 격조사입니다. 자, 격조사라는 것은 문장 성분에 자격을 줘요.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고, 자,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형태는 체언 플러스 격조사,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체언 뒤에 무조건 이거 붙는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면 얘 한번 볼래? 내가 그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주어에 자격을 주는 주어 자격조사. 더 줄여서 주격조사. 그에게 부사어에 자격을 주는 부사어 자격조사. 오른쪽 책을 목적어에 자격을 주는 목적어 자격조사. 그 다음 밑에 너의 한번 볼게요. 관형어에 자격을 주는 관형어 자격조사. 짝꿍 이다는 서술어에 자격을 주는 서술어 자격조사.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지? 이런 걸 격조사라고 하고요. 각각의 어떤 격조사의 어떤 종류를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주어 자격. 자, 주격은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문장 성분을 갈 때는, 문장 성분에서는, 문장 성분 파트에서 배울 때는 에서, 깨서까지도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주격을 봤으면 목적격을 잡아줘야 돼요. 자, 목적격은 을만 하시면 됩니다. 됐지? 또 각각은 나중에 이 형태라고 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문법을 가르칠 때에 그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왜냐면 기능은 똑같잖아요. 이도 주어 자격을 주고 가도 주어 자격을 두는데 형태가 다르죠? 이런 걸 이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르칠 거예요. 자,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관형격 알아두셔야 돼요. 관형어 자격은 목소리 봐라.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술격 갑니다. 자, 서술격은 이다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복격. 즉, 중요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작살나는 것들. 자, 바로 이 복격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와 가예요. 보어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건 추후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문장 성분 파트에서. 선생님 부사격 빠졌는데요? 그치? 부사격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면 부사격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조사 먼저 할 거예요. 보조사.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자, 두 번째. 얘가 사용되면 그 녀석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해 줄까? 자, 보너스. 자, 볼게요. 그는 학생이 되다. 이렇게 한번 끌고 와볼까? 그는 보다. 이렇게 가자.
자, 그가 학생이 되었다.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게 내가 다르게 바꿔볼게. 더 헷갈릴 수 있게.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요 문장을 한번 가지고 보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먼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호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냥 보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다가. 자, 보호는 두 가지의 조건, 즉 사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있어야 됩니다.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무조건 있어야 보호의 첫 번째 조건이 돼요. 되다는 애들이 많이 외우는데 아니다가 나오게 되면 애들이 많이 놓쳐요. 신기하게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이 보어에 복격조사 이와 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이 바로 뭐예요? 사고 과정이에요. 됐지? 자, 그럼 가보자.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한번 볼게. 먼저 서술어 판단합시다. 얘가 서술어예요. 됐죠? 얘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고요. 이 녀석이 주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격조사 붙었잖아요. 이가. 그치? 자, 그럼 얘 보자. 되었다. 첫 번째 조건이, 즉 되었다 아니다가 먼저 나오는 순간 이 앞에 있는 건 보어가 아닐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첫 번째 조건 됐지. 되다 아니다 앞에. 그치? 뭐 하나가 있지. 자, 이럴 때 두 번째 조건이 뭐야? 이가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어요. 따라서 이 녀석은 바로 뭐가 되냐면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자. 하나 더 가자.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요건 어떨까 보자. 자, 서술어 갑니다. 됐지? 그 다음에 주격조사 붙었으니까 이 녀석은 바로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 이 녀석은 보호일 가능성이 높은데 얘는 보호가 아니죠. 자, 왜냐면 두 번째 조건 이 가가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을을 아니고요. 의 아니고요. 이다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녀석은 부사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어. 되다 아니다 꼭 있어요.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할 거야. 기왕 나왔으니까.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너를 헷갈리게 만들 거야. 자, 이제 어떤 걸 끌고 갈 거냐면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꼭 반드시 되다 아니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었잖아. 자, 그럼 가볼까?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죠. 그치? 자, 주어 찾을게요. 우선 얘는 서술어고요. 얘가 주어예요. 얘 뭐야? 목적어는 목적어 자격조사 을을이 붙어야 돼요. 보호도 될 수가 없죠. 되다 아니다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가 붙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뭘까요? 주어입니다.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배울 거냐면 나중입니다. 이 녀석을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얘 주어가 있는데 자, 여기 주어 있잖아. 주어에 서술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전체 서술어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된다. 지금은 이제 단계별로 알기만 하면 된다. 좀 우리 뭐 하려고 그랬어? 보조사 하려고 그랬구나. 이거 하려다 여기까지 왔구나. 자, 보조사 가자. 보조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사는, 자, 위에 선생님 뭐라 그랬지? 보조사는, 요 가지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형식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앞말 플러스 보조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앞말. 자, 이렇게 나옵니다. 형식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보조사는 4가지가 있거든요. 꽤 많지만 4개만 아세요. 은는, 만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작다. 키만 작다. 키도 작다. 최악은 키도 작다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왜 앞말이라 그랬어요? 얘기했지. 보조사는 그 기준이 뭐였지? 관형사에는 안 붙고 부사에는 붙을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반드시 체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도 가는구나. 빨리는 부사기 때문에 빨리도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그래서 앞말에 보조사가 붙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얘까지? 어미에도 붙는데 뭐.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자, 요거 잠깐 지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할 거거든. 자, 거기 이제 우리는 접속조사 거기다 별표 치셔야 돼요. 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묶습니다. 요게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 3. 얘가 1 격조사, 얘 2 보조사. 자, 이제 3, 이제 자격조사. 접속조사. 자, 접속조사는 거기에 개념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묶은대요.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자격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 먼저 형식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제일 많은 게 와와 과예요.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얘하고 얘를 같은 자격으로.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같은 자격과 똑같은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등한 자격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배울 거냐면요. 이 녀석을 대등이라고 배울 거예요. 결국 대등이라는 것이 같은 자격이고 동등하네요.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해나가면서 처음에 나온 게 같은 자격이에요. 뒤쪽에 가다 보시면 또 동등한 얘기가 나와요. 뒤에 가다 보면 대등이란 말이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다 같은 말.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지. 이 둘이 자격이 같으면 둘을 뭐 할 수 있어? 바꿔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치 됐어요. 여기까지 적으세요. 그리고 선생님 밑에가 예를 적고 이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uiz. 하나는 접속 조사고요. 하나는 부사격 조사예요. 시작. 위에가 부사격, 밑에가? 이유는? 잘했어. 얘 뭐 좀 볼까요? 이놈과 이놈을, 그렇지, 바꿔도 말이 되죠. 철수와 영희가 함께 만난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접속이 맞아요. 위에 거는 다르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저는 부사격이에요. 이때 그러면 이 녀석들의 기준은 바로 뭐가 되냐면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돼요. 너무 잘했어. 왜냐면 이걸 강의를 하잖아. 그럼 수업이 끝나면 늘 재수생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바꿔도 말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는데 너는? 그랬더니 철수가 영희와 이렇게, 영희와 철수가 함께 만났다. 말 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치? 이렇게 바꿔줘야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오면 정답률이 20%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이때 하나 보너스 하나 더 갈게요. 보너스. 지워야지. 보너스. 자, 틀린 문장을 찾을 때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저 접속조사야. 그래서 자, 내가 얘를 자, 두 가지 한번 들어볼게. 피자와 콜라를 마신다. 다 출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짐을 싣고. 자, 이거 다 틀린 문장이에요. 전부 다. 전부 얘도 틀린 문장이고, 자, 이 녀석도 틀린 문장이에요.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틀리게 만드는 거냐면, 자, 가까운 관계를 맞게 만들고요. 먼 관계를 틀리게 만들어요. 이해가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맞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싣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얘 어떻게 바꿔야 될까?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짐을 싣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피자와 콜라를 마신다. 물론 피자를 마시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있어.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 피자를 먹고 콜라를 마신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것을 물어보잖아. 근데 선지를 봤는데 딱 봐도 접속 주사가 나와 있어. 그럼 이 선지 먼저 보시라.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 알겠지? 자, 이거 적으세요.